자, 오늘은 13차시 13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왕이 이름이 뭐였죠? 청평책 실시한 왕? 조선의 영조입니다. 자, 영조 아들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래서 영조 손자 바로 얘가 왕이 돼. 맞아. 이름이 이산이었어. 드라마도 되게 유명했었는데요. 정조가 왕이 되는데 문제는 정조가 죽고 나서 조선은 망하기 시작해. 왜냐면 얘네 때문에. 세도 장씨 때문에. 자, 교과서 152, 153쪽을 볼게요. 왜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나?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정조는 누구인가? 볼 건데요. 정조는 여러분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잠깐만. 정조가 즉위하기 전 상황을 잠깐 볼게요. 우리 전시회 했던 거. 자, 원래는 서인과 동인이 있었는데 동인은 이제 예성 문제까지 겪으면서 북인은 동인이 남인을 바뀌었다. 그러다 숙종 때 한국 정치를 겪으면서 서인이 남인 아예 없애버려 이게 노론이고 아니야. 그 남인은 정치를 위해 같이 있어야 돼. 공존해야 돼. 이런 소론이야. 그래서 당시 영조가 왕이 됐을 때 이 상황이었는데요. 영조가 왕이 될 때 영조를 밀어준 애들이 누구냐면 얘들이었어. 노론. 그럼 영조가 왕이 된 순간 노론의 힘은 어떻게 됐을까? 무지만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쟤네가 좀 힘이 세네. 그래서 나는 한평책 여기에서도 이질 뽑고 여기에서도 이질 뽑아서 세력 균형을 맞추겠다. 마치 국회의원들이 200몇 석이 있는데 다 한 당이 있으면은 그 당이 독재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으면 비슷비슷하게 맞추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당시의 영조는 내 아들 사도세자한테는 강력한 왕권을 줘야지 라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사도세자는 그 아버지 어떤 기대와 부흥에 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너무 그게 컸거든요. 사도세자는 좀 자유롭고 살고 싶은 인물인데 영조가 너무 왕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너만큼은 나보다 더 강한 왕이 돼야 돼. 약간 이런 거에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게 됐고,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정치적으로는 또 정치가 어떤 일이 있냐면 사도세자는요 노론이 힘이 센 게 알아. 사도세자도.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소론과 남인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인과 소론을 막 지지해. 그러니까 노론 입장에서 사도세자가 어때 보여? 짜증나. 우리의 힘을 얘 아빠에 이어서 사도세자도 우리의 힘을 억누를 하네. 그래서 이때 사도세자를 고발한 아저씨가 나경원이라는 아저씨인데요. 얘가 노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노론들이 사도세자가 지금 영조 너를 반역일으켜 합니다. 얘를 처벌하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노론 영조가 얘네가 힘이 센 걸 알아. 그런데 얘가 지금 사도세자를 고발한 거야. 그 영조도 눈치챈 거지. 아, 사도세자가 되면은 얘네랑 무조건 싸우겠구나. 사도세자가 왕하는 건 쉽지 않겠다. 그럼 차라리 얘를 죽이고 손자를 왕으로 세우자. 그 생각을 해서 아마 뒤를 가겠다라고 많은 역사자들이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냥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도세자는 일단 노론에 이미 적을 줬어. 그리고 그 결과 사도세자는 죽었는데 그래서 대장왕이 정조야. 정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 영화 잠깐 볼게요. 사도의 한 장면. 비켜라. 아니래옵니다. 어려운 너 이름과 직책이 무엇이냐? 대금장님 노술입니다. 내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노라. 비켜라. 아버지의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다.
정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국물에서 지켜봤고요. 사도세자는 안팎에 선생님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저 기지에서 8일 동안 한 뜨거운 여름에 8일 동안 저희 갇혀서 결국 죽었는데요. 여러분 사도란 영화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있더라고. 그리고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어. OTT 서비스 선생님 넷플릭스만 보고 있어서 혹시 관심 있는 친구는 한번 보시길 권장하고요. 굉장히 좀 슬픈 역사가 있는 영화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조는 어렸을 때 노론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걸 보았어. 그럼 노론 입장에서는 얘가 왕이 되면 안 돼.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얘 아버지를 죽인 애들이야. 세력이야. 고발해서. 그러면은 얘는 마음속으로 노론을 어떻게 생각해? 그치. 우리를 미워할 거야. 저 정조는 우리 지구할 거야. 제 왕이 되면 안 돼. 정조도 이걸 알아. 내가 왕이 되는 걸 당시의 권력 잡은 세력, 노론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요, 정조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밤낮으로 공부하고 체력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건데 왕이 되면은 그 누구도 나를 무시 못할 정도로 권위를 가져야 돼. 그러려면 그 누구보다 똑똑해야 되고 그 누구보다 힘이 세야 돼. 라고 생각해서요. 진짜로 정조는 밤낮으로 공부하고 책 읽고 또 운동하는 왕이었어. 대표적인 그리고 나서 왕이 됐을 때 모든 신하들 앞에서 딱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세자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때 저 소리 딱 들었을 때 수많은 신하들이 아마 등골이 서늘했을 거야. 왜냐면 제가 뭘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우리 아버지 니네가 죽는 기억하고 있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 뜻이야. 그러니까 신하의 경고를 한 거야. 천만이가 저걸 왕으로서 우리 잘 있는 부자가 아니라 난 사도세자의 아들이야. 난 다 기억하고 있다. 너네가 옛날에 어떤 일을 펼쳤는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노론이 당시에 정조가 강력한 왕권으로 이들을 이제 좌지우지하는데요. 실제로 정조는요 노력형 천재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 전기 때 가장 유명한 왕은 누구죠? 세종대왕이 있고요. 이런 말이 있어. 조선 전기 때는 세종, 후기는 정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조선 전기에서 가장 똑똑한 왕 뽑으라 이러는 세종대왕이고요. 세종대왕은 약간 타고난 천재라고 하면은 정조는 약간 노력형 천재입니다. 밤낮으로 공부를 엄청나게 했던 분이야. 얼마나 똑똑했냐면 경연이라고 해서 이거 세종대왕이 되게 좋아했던 건데 신하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경연인데 보통은 신하들이 왕한테 가르침을 주는 자리야. 전하 이번에 뭐 역사 교과서 150페이지를 요구했습니까? 뭐 정조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정책입니까? 물어보는 왕이 답하고 근데 왕이 모르면 신하가 알려주고 이렇게 왕과 신하들이 책을 같이 보면서 토론하는 문화 경연인데요. 이거를 정조는 조금 하다가 안 해. 왜 안 했냐? 신하들이 정조가 물어보는 걸 다 답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하들보다 정조가 너무 똑똑하니까 정조가 신하들이 알기는 다 알아. 너네 이거 아니? 신하들이 됐다고 못해. 그러니까 정조가 아니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니? 하면서 나 경연 안 해.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똑똑했던 사람이고요. 한 번은 신하들을 데리고 야 우리 체육단을 한번 하자. 활쏘기 한번 해보자 해서 데려나와서 활쏘기를 시켰어. 신하들이 활을 쏘는데 한 발도 못 맞춘다고. 여러분 활 실제 변경은 이게 힘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국궁. 근데 이게 제대로 힘이 안 돼서 막 못 쏘니까 정조가 여기서 딱 쏩니다. 정조가 여기서 화살을 쏘는데 기록에 따르면 10발 중 9발을 맞췄다 그래요. 한 발을 진짜 못 맞춘 걸까? 안 맞춘 걸까? 그 역사서에 그냥 그렇게 해석해요. 아마도 한 발 정도는 그냥 미스, 일부러. 왜냐면 다 맞추면 재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발 정도는 겸손의 미덕으로 아니 나도 실수했네? 막 이러면서 이 정도로 정조는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고 신체도 엄청 발달했던 왕이고요. 실제로 그 명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정조의 이야기인데요. 정조 역할 때는 왕이 아저씨가 누구였냐면 배우 현빈 아저씨요. 현빈인데 몸을 엄청 키우셔서 거기 영화에서 근데 그게 막 역사학자들이 뭐 틀린 게 아닌 게 실제로 정조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뛰어났던 피지컬을 가졌던 왕이라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거를 좀 각색해서 영화에 소개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정조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이 강력한 왕이었던 정조 사도세자의 아들 어떻게 정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싸움표 정조의 개혁 정신입니다. 정조는 어떻게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왔을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조는요 우선 첫 번째 일단 얘도 알아. 지금 노론이 힘이 세다. 그럼 얘네 권력 분산시키려면 다양한 분당에서 인재를 골고루 뽑는 정책이 뭐였죠? 탕탕책입니다.
이때 정조도 평평절을 실시해. 나도 아버지, 할아버지, 영주처럼 나도 분당을 여기저기서 인재를 골고루 뽑된 거라 노론만이 힘이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 분당에서 인재를 고루 뽑아서 왕권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올바른 정치. 너네끼리 서로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 비판과 견제를 하면서 올바른 정치의 체제로 내가 만들어가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정조는 봤어. 그래, 내가 이 조선을 잘 갖고 나가고 올바르게 성장시키고 백성들을 위해 일을 하려면 혼자 다 할 수 있어? 누가 필요해? 신하들이 필요해. 자기가 믿을 만한 신하들. 그래서 정조는 뭘 만들었냐면요, 규장각이라는 걸 만들었어. 자, 규장각이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왕실 도서관인데요. 지금 규장각 이름을 쓰는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현재 규장각이 있습니다. 규장각은 조선시대 때 왕실 도서관이에요. 지금의 규장각은 어디 도서관일까?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이 이름을 쓸 정도면 꽤나 학교가 좋아야겠지? 그 학교가 어디있나? 서울대야. 서울대 도서관 이름이 규장각입니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당시에 정조가 왕실 도서관 규장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규장각이라는 걸 만들었고 여기서 수많은 좋은 책들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자기가 믿을 만한 신하들을 여기다 임명. 그래서 너네는 여기서 공부해라. 똑똑해져라. 그래서 너네 능력을 마음껏 쓰겠다. 그래서 규장각을 만들었고 이 규장각의 역할은 이겁니다. 내가 정책하는데 혹시 좋은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다오. 아니면 내가 정책을 펼치는데 혹시 안 좋은 게 있다면 내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정책 자문 역할을 했고요. 또 여기서 공부시킨 애들한테 인재 양성도 했어. 당시에 정조가 과거심 딱 보고 나서 똑똑한 애들 있으면 여기로 배치시켜. 너네는 규장각에서 딴 거 하지 마. 여기서 공부해. 공부해서 똑똑해져라. 근데 정조가 뛰어난 점은요, 뭘 안 봤냐? 이 사람의 출신을 안 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인이든 소인이든 노인이든 아니면 뭐 양반 집안이 아니든 뭐만 봤냐? 능력만 본다. 나는 출신까지 안 보겠다. 능력만 있다면 그 누구든 뛰어나게 그 사람의 능력을 다 쓸 수 있도록 다 활용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정조 시대 때 가장 예쁨 받았던 신하,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신하가 있었어. 이름이 정약용. 정약용 선생님의 이름인데요. 정약용 선생님 쓰셨던 뭐 목민심전이라든지 그런 책들은 들어봤을 거야. 정약용 선생님이 누구냐면 원래 그 노릇 출신이 아니고 남인 쪽으로 그럴 거야. 좀 양반이긴 했는데 그 뛰어난 자문은 아니었어. 그런데 능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정조가 이 정약용 아저씨 너무 이뻐해서 당시에 뛰어난 인재, 규정각을 배치하고 이 사람의 능력을 활용하는데요. 정약용 아저씨는 뭐 정치, 경제, 사회 할 거 없이 모든 걸 다 만능이신 아저씨였어. 그러니까 마치 세종대왕님이 장원씨를 등용했듯이 정조는 정약용을 등용해서 마음껏 이 사람의 능력을 쓰는데요. 이 정약용 신하들한테 맨날 공격받았어. 왜 공격받았냐면 종교가 천주교였습니다. 정약용 아저씨는 천주교를 믿었어. 천주교를 믿는 게 왜 공격받을 수 있을까? 맞아. 여러분, 천주교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다 어떻게 생각해? 평등, 똑같다. 그런데 조선은 평등 사회입니까? 아니야. 정확한 유교질서, 양반과 천민이 나눠져 있다. 이런 유교질서 속에 천주교는 믿으면 안 돼. 믿는 순간 뭐가 되냐? 사형입니다. 그런데 정조가 계속 시켜줘. 양반들이 제 천주교 신자인데도 정조가 그걸 막아주고 끝까지 시켜준다. 나중에는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결국에 유배당하지만 정조는 이렇게 능력만 있다면 그 누구든지 잘 활용했습니다. 자, 세 번째. 정조가 일단 업적. 정조가 이렇게 마음대로 정치를 펼쳐야 되는데 정조가 이렇게 마음의 정치를 펼치면 신하들이 싫어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네가 싫어해도 정조가 뭐가 있으면 신하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 권력. 이 권력을 보여줘야 돼. 돈으로. 그 보여주시는 권력이 뭐였을까? 너네 내 말 따라. 안 따르면
큰일 난다. 내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군대야. 당시 정조도 알아. 뭘 알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 끝나고 기억나니? 5군형이라고 해서 훈련도감부터 해서 어영청, 청년청, 수여청 마련이 있는데요. 이 특수부대 5개의 지역군인을 모아서 특수부대를 만들었는데요. 이 특수부대 대장들이 다 누구였냐면 노론 쪽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정조도 알아. 지금 조선의 군사권은 노론이 지고 있다. 만약에 노론 애들이 맘만 먹으면 나 어떻게 할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군대 끌고 와서. 그러니까 정조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돼. 5군형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부대, 특수부대 하나 만든다. 그게 장용영이었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국왕 호위부대를 하나 만든다. 국왕 호위대. 국왕 호위대를 만들어서요.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너네 내 말 무시하지 마. 나한테 돈 받아서 별난 일으키잖아. 너네는 다 죽을 거야. 왜냐면 나한테 강력한 부대가 있거든. 그러면서 당시에 정조는 장용영이라는 걸 설치해서 특수부대를 설치해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그 당시에 제일 잘 싸는 애들을 다 모아서 특수부대를 하나 만든 거야. 여러분 생각보다 아직 기억이 나는데 그 군대 갈 때 대통령 경원으로도 갈 수 있어. 선생님도 몰랐거든? 선생님도 이제 훈련소에 딱 갔는데 삼삼훈련대라고 대통령 경무한 사람들 걔들은 영산대 대통령 경무할 수 있는데 선생님 동기 중에 3명이 삼삼훈련대였거든? 완전 처음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한 명이 뭐 사육 국가대표였고 국가대표 뭐 공기청 사격대표였고 한 명이 뭐 도합 시민기관인가 그러고 한 명이 막 용모도 세계 1위래. 그래서 저 정도는 돼야 대통령 경무를 할 수 있구나 그때 알았거든. 딱 장용이 그런 애들이었어. 날라다니는 애들, 인간 무기들. 그래서 왕권을 매우 키워나갔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앞뒤에 잠깐 이거 설명 못했는데 이때 인제 양성이 됐잖아요. 되게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초계 문신제라서 이게 뭐냐면은 초계 문신 중에 처음으로 등용한 애들을 정조가 직접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정조가 규정을 딱 만나서 자 이번에 가보신 뽑힌 애들 다 모이세요. 내가 공부 좀 시켜줄게 해서 진짜로 정조가 실제로 신하들을 가르친 적도 있었어. 그만큼 똑똑하고 힘도 피어나가면서 정책을 올바르게 하려고 했던 왕입니다. 이렇게 힘을 키운 정조 인재도 그리 중에서 왕권도 강화시켰고 규장감에서 똑똑한 인재 뽑았고 군사권도 강화시켜서 이들 나의 권위를 세웠어. 그럼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죠. 이때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 뭐였냐? 상공업 진흥정책인데요. 당시에 정조가 왕이 됐을 때가 1800년대쯤인데요. 18세기면 여러분 19세기면 이미 영국에서는 이 비슷한 시기에 물론 좀 이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때쯤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공장이 만들어서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조선도 18세기쯤, 19세기쯤 되면요 1800년이 되면은 물건을 이제 백성들이 마음껏 만드는 것과 좀 기술이 발달돼. 그래서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약에 내가 농사 짓고 가면 할 거 없으니까 물건을 손수로 만들었어. 손수 제사 DIY 있어.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지. 당근마켓에 올려서 좀 소소하고 용돈벌이 할 수 있잖아요. 이때부터 조선 후기 때부터요. 조선의 백성들이 내가 좀 남는 물건 좀 만들어서 팔아볼까? 그래서 성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원하는 거를 잘 사고 파는 문화가 형성되면 또 백성들도 낮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조가 이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싶은데 문제가 있었어. 이거 바로 뭐냐면 이거야. 이건 표기 안 하셔야 돼요. 금난정권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서울 가시면요. 여기가 경복궁이고 여기가 광화문이고 여기가 남대문이거든요. 남대문하고 광화문 사이에 서울의 한 무슨 강이 뭐 흘러? 한강 말고 조그만 천이 하나 흘러요. 청계천. 청계천이 흐르는데 여기에 종로라는 거리가 있어요. 종로라는 거리가 있는데요. 종로가 어떤 거리냐면 옛날 조선 시장들이 모인대요. 옛날 조선 시대 때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장사하는 장소가 종로였어. 이때 여러분 국가가 시장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종로라는 거리를 열었고요. 그럼 시장 상인들은 여기서 거리를 얻었으니까 국가한테 뭐 해? 세금 가졌어. 국가한테 종로에서 장사를 허락받고 국가한테 세금을 바쳤습니다. 근데 세금을 바쳤는데 여기다가 권리를 하나 더 얻었어.
세금을 지니까 국가에서 종로의 시장 상인들한테 이걸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야. 이게 무슨 뜻이냐? 종로에서는 서울시장에서는 이 시장에서는 국가의 세금을 바친 정식적으로 허락받은 상인만 장사할 수 있다. 만약에 평범한 백성들이 여기 와서 물건 판다. 그거는 난전이다. 어지러운 시장. 그래서 어지러운 시장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이뤄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번에 이런 노트를 만들었어. 나 노트 시장 가서 팔아야지 해서 딱 나왔어. 그러면은 시장상이 이거 본 순간, 국가의 허락받은 상이 이걸 본 순간 이거 뺏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금난정권이야. 그러면 백성들은 자유롭게 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기서만 물건을 사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야? 얘들끼리만 물건을 팔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백성들은 맞아. 비싸게 팔면 얘네끼리 물건을 단합해서 예를 들어 이 노트를 중국에서 1,000원 주고 사왔는데 어차피 노트는 국가의 허락받은 애들만 파는 거야. 동물에서 허락받은 시장 상인들끼리. 그럼 이 얘네들이 그런 거지. 야, 이 노트 백성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우리 10,000원에 팔자. 우리 9,000원씩 나눠 먹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당시에 저 금난정권 때문에 백성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받기 시작한 거야. 이때 이걸 정부가 봅니다. 이런 모습들. 만약에 백성이 물건을 팔다 걸린다? 이렇게 돼. 한 번만 말해주십시오, 나리. 먹고 살기가 막막히 그런 것이니 제발 없애주십시오, 나리. 닥쳐라! 감히 운정가에서 난전들이 장사질하다. 물건들 모두 몰수해라. 아이고, 나리. 한 번만 말해주십시오, 나리. 이렇게 당시에 백성들이 함부로 물건을 팔다가 걸리면 그 물건을 다 뺏기거나 수수료 받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희 금난정권이야. 그래서 정부가 저를 보고는 야, 저거 옳지 않다. 만약에 백성이 너무 가난해. 내가 밥 먹을 게 없어. 그럼 집에 있는 뭐라도 팔아야 돼. 그럼 집에 있는 뭐라도 물건을 좀 팔아서 쌀을 얻어야 되잖아. 저렇게 굶어주는 백성이 있는데 왜 물건을 함부로 못 팔게 하냐. 그래서 이때 정부가 신해년에 통공, 왕이 발표를 하는데요. 신해 통공이라는 발표를 하니 신해 통공. 이 내용이 뭐였냐?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 정권을 폐지시켜야 됩니다. 금난 정권 폐지. 자, 잘 들어보세요.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자,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신해통공이라는 걸 하는데요. 신해년에 통공이라 해서 왕이 발표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 내용이 뭐였냐면 유기전을 제외한 모든 시장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한다. 즉 유기전은 뭐냐면 이거였어. 6가지 상품. 비단, 어물, 종이, 모시, 명주, 명포. 이거는 기존에 허락받은 장사꾼들은 이거 너네만 팔아도 돼. 그 이외의 물품은 백성들도 자유롭게 팔 수 있게 하겠다. 만약에 너네 다른 백성들이 저 6개 물건 말고 다른 거 팔다가 걸려도 다 인정해라. 금난정권 없앤다. 대신에 저 6개는 아직 지켜줄게. 저 뜻이야. 시장 상인들의 모든 권한 뺏은 건 아니고 6가지. 그래도 백성들이 꼭 필요한 거나 좀 필요한 물품 6가지는 지켜주겠다. 근데 저거 보시면 여러분 백성들이 꼭 필요한 물건인가? 이제 옷감 정도는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꼭 필요한 생필품은 이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이게 정부가 당시 백성들을 위해 매우 훌륭한 정책을 펼쳤고요. 이렇게 정부는 정책을 펼치면서 5가지 이걸 건설했어요. 수원, 화성입니다. 당시에 정조가 예뻐하던 신앙, 저 강량한 경우를 아버지로 보내서요. 너 여기 가서 이거 하나 지어라. 그래서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데요. 저 가본 사람이 수원 화성? 가봤어? 저 가시면요 생각보다 되게 튼튼하게 지었어. 진짜 튼튼하게 지었고요. 지금도 유지가 되게 잘 돼 있어. 형도 가봤었는데 이 수원 화성을 건설했는데요. 이걸 왜 건설했냐? 목적은 딱 하나. 목적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딱 하나. 만약에 노론이 반란 일으키면 정조는 여기로 가서 정치할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노론이 갑자기 반란 일으키면은 빠르게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대피할 생각도 있었고요. 또는 정조는 한양에 이미 노론이 꽉 잡고 있다. 아예 나는 저 수원으로 청도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예 새로운 중심지, 여기를 새로운 정치 중심지로 한번 삼아볼까? 즉 정부에 어떻게 보면은 뜻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위한 지역으로 수도원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조가 정기적으로 저 수도원에 가서 행차도 하거든요. 지금 올해 통합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네? 한다.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 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정조가 당시에 정기적으로 저 수원 화성으로 직접 행차를 했어. 그거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뭐게? 일반인이야. 일반인한테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친구는 정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왕비 역할에는 가마 태워줘요. 가마를 대신 기계로 받아요. 기계로. 정조 역할을 맡아보낼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하면 내가 봉사점수 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지금 신청 기간인데 신청 기간이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면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있어. 주요별 모집.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옛날에 봤는데 정조하시는 분이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기억이 남거든요. 말 타고 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점. 여러분은 못한다. 40세 이상, 20세 이상에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친구는 20살 넘어서 이렇게 한번 공주 역할 할 수 있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40세가 넘어야 정주 역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내가 그거 기여하는 공연화 내식 역할 학생들 봉사활동한 걸 알고 있거든. 근데 그거는 코로나 아마 끝나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있다는 점 한번 얘기해 주고요. 자, 정조는 이렇게 정치를 잘했어. 정치를 엄청 잘했고요. 너무 훌륭한 정치를 했는데 아쉽게도 정조가 일찍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 근데 죽는 이유도 좀 다양해요. 설이 좀 다양해요. 왜냐면 너무 갑자기 죽어가지고 피부병을 좀 굉장히 심하게 앓다가 죽거든요. 옛날에는 피부병이 하나 있어도 염증 치료하기 쉽지 않잖아요. 항생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조가 결국에 죽는데 이때 막 독살설도 돌아요. 왜냐하면 정조가 그 병에 알맞는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좀 병에 알맞지 않은 약제를 받았다.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약제를 보니까. 그래서 정조 노론 애들이 얘 죽인 거 아니냐가 설도 있는데 뭐 진짜는지 아닌지는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 적절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조가 일찍 죽어. 일찍 죽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잘 봐봐. 정조는 왕권을 이랬던 왕권을 더 어떻게 한 거야? 키우가 정조가 이 땅에서 킨 권력, 정조가 죽은 순간 이 권력이 어디로 가야 됐어?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왕권을 키워서 정조가 죽으면 당연히 이 왕권 누구한테 가야 돼? 그 아들. 근데 문제가 있어. 아들이 11살이었어. 11살짜리가 정치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정조의 권력이 아들을 간다고요. 누구한테 갔냐? 여러분, 근데 아들이 왕이 어리면 누가 정치하게? 맞아. 왕비, 즉 엄마가 해. 즉 아들이 엄마가 하는데 엄마가 솔직히 정치 안 하고요. 보통 누가 하냐? 엄마 뒤에 누가 있게? 맞아. 엄마의 아빠. 얘한테는 외할아버지. 즉 외할아버지가 보통 정치한다. 그럼 외할아버지가 혼자 하냐? 얘 딸만 있겠어? 그렇지. 아들들 있죠. 바로 왕의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들, 즉 외척들이 정치합니다. 왕이 어리면요 외가 친척들이 정치. 외가 친척들. 그래서 이때 이 강한 권력을 저 외가 친척들이 싹 다 먹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세도 정치. 두 번째 선입니다. 세도 정치. 자, 세도 정치인데요. 자, 세도 뜻이 뭐냐면, 좀 힘내고. 자, 세도 뜻이 뭐냐면, 세도가 얇을 세자의 권력을 잡다 도자인데요. 원래는 똑똑한 애들이 권력을 잡고 훌륭한 정치를 펼치거나 그 뜻이야.
똑똑한 애들이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잡고 똑똑한 애들이 정치를 올바르게 한다 그 뜻인데 조선 후기 때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잡고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마음대로 한다. 자, 세조선 시대 배경부터 볼게요. 배경. 세조 정치가 왜 일어나? 첫 번째 배경부터 볼게요. 세조 정치의 배경. 세조 정치가 왜 일어나는지. 세조 정치는요,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한평책의 한계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분당이 변질됐어. 분당은 원래 서로 토론하면서 정책이 틀린 게 있으면 서로 잡아주고 견제하고 이게 올바른 분당의 모습이었는데 이 분당이 한국정치를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상대방이 없어야 돼. 우리 일당 독재해야 돼. 라고 한국정치가 일어났고 이걸 영조와 정조가 강력한 왕권의 바탕으로 너네 싸우지 마. 얘 뽑고 권력을 분산시킨 거야. 그러니까 한평책이 한계점은 뭐냐면요. 누가 존재하면 가능한 정책이야. 그냥 왕? 맞아. 강력한 왕이 이거를 힘으로써 컨트롤한 거야. 만약에 한평책이 아니라 다시 분단 정치를 초기의 분단,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면서 잘 진행을 하려면 법이 필요했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몸싸움 합니까? 안 해. 왜 못하게? 법이 생겼어. 선생님 어제 뉴스 틀면요.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때렸어. 주먹싸움하고. 근데 지금 법이 생겼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해서요. 국회의원들끼리 몸싸움은 징역상이다. 국회의원들 잘려. 그런데 지금 절대 몸싸움이야. 즉 분단끼리 안 싸우게 하려면 이렇게 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한평체가 아니라 임시 방편이었어. 강력한 왕이 그냥 얘 뽑고 쟤 뽑고 권력 분산시켰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당의 패단. 분당의 패단을 분당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했던 이 패단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 왕이 지기 하니까 왕의 외가 친척들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얘네가 정치하니까. 그러면서 다시 노론 중심으로 또는 노론에서 외가 친척 중심으로 권력을 꽉 잡고 우리가 권력 잡아서 우리 만년 천년 살아야 돼. 그럼 우리 말고 다른 세력 다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제거해야 돼. 그러면서 분단끼리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사회 정치가 일어나는데요. 내용. 자, 이때 순조가 왕돼서 잘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잘 봐라. 순조가요 11살에 왕이 돼서 왕을 조금만 해. 근데 지금 보면요 왕되고 한 20년, 한 20살쯤 20대 때 죽습니다. 20대, 30대쯤, 그러니까 30살 될 때쯤 죽어. 죽고 아들이 현종인데 아들이 그래서 몇 살의 왕이냐면 8살의 왕입니다. 얘는 더 어렸어. 그럼 얘도 정치했을까? 정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순조가 했을 때는 순조 엄마가 안동김 씨였거든요. 안동김 씨가 권력을 잡았고요. 현종이 왕이 됐을 때는 풍현조 씨가 얘 순조 비였어. 그러니까 얘 엄마가 풍현조 씨였어. 그래서 풍현조 씨 가문이 권력을 잡고. 근데 문제는 현종도요. 34일에서 49일 몇 살 산 거야? 얘도 짧게 사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없었어. 현종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선 왕족 중에 왕할 애를 찾습니다. 걔가 누구냐면 철종이었어. 철종은요 여기 위에 뭐라 썼냐면 강화도령 써놨는데요. 얘 별명이 강화도령이야. 왜냐면 얘는 왕족이긴 한데 얘 아버지가 왕자였어. 얘 할아버지쯤이. 근데 여러분 왕자들은 왕이 못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맞아. 권력을 잃고 쓰는데거나 떠나 살아야 돼. 얘 아빠의 아빠가 권력을 잃고 강화도에 가서 살고 있었어. 강화도에 섬에서 농사 짓고 살고 있었어. 얘는. 그런 애가 왕으로 세운 거야. 왕이 없으니까. 얘 정치 잘했을까? 아니 농사 짓고 살던 애가 데려가서 왕시키면 내가 정치를 잘 못하지. 근데 이때 왕시켰던 애들이 안동김 씨가 또. 그래서 이때 안동김 씨, 풍현주 씨, 안동김 씨가 권력을 꽉 찼습니다. 그게 세조 정치였어. 자, 내용. 이때 유력 가문 안동김 씨와 풍현주 씨였는데요. 유력 가문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유력 가문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외척 가문이 왕의 외가 친척 안동김 씨와 풍현주 씨가요. 왕이 어리다. 왕이 어린다 정치 못하네. 우리가 정치하자라고 하면서 얘네가 여기를 다 차지해. 비변사. 비변사의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비변사와 주요 관직을 다 차지해. 그래서 왕의 외가 친척들끼리 당시에 비변사와 주요 관직을 차지하면서 얘네가 정치를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변사 어떤 과정인지 기억나나요? 비변사는 원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임시기구, 국가의 비상사태 때만 모였던 기구인데 임진왜란을 경제로 오래 겪으면서 여기서 의정부에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비변사에서 정치를 다 하기 시작했다. 근데 비변사가 커질수록 왕권은 강하다, 약합니다. 왜냐면 얘네는 비상기구야. 여기서 모인 권력, 신하들의 의견이 왕도 무시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시에 이 비변사의 외척감을 꽉 잡고 왕의 권력을 압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외척감이 이 비변사에서 전횡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펼쳐졌냐? 결과 첫 번째, 왕권 강했을까 약했을까? 매우 약해집니다. 왜냐면 왕이 어렵고 이때 외할아버지 또는 외삼촌이 시킨 대로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왕권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제일 약해졌을 때가 진짜 순종, 헌종, 철종 때 이때 정말 약했어요. 왕권이. 얘들 함부로 성공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철종은요, 심지어 자기가 마음대로 신하도 임명 못했습니다. 굉장히 약한 왕권이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치 기강이 엉망입니다. 신하들이 잘하든 못하든 이걸 감시한 사람이 왕이었는데 왕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정치 기강이 문란했어요. 그래서 안동김 씨와 풍현주 씨는 자기들 가문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잘 나가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때 관리들이. 맞아. 왕의 외가 친척들, 외척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럼 잘 보이는 방법이 뭐야 할게요? 뇌물이었어. 이때 매관 매직이 일어납니다. 매관 매직 뜻이 뭐냐면요, 관직을 팔고 관직을 산다는 뜻이야. 즉 관직을 사고 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당시 이 세도 정치기에 내가 성공하고 싶어. 그래서 외척한테 5천만 딱 주고 저 이번에 저 높은 자리 한번 취업시켜 주시면 안 돼요? 딱 해서 취업을 됐어. 그래서 안성시장이 됐다고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 5천만 원 주고 안성시장 됐으면 얘는 정치 잘하는 애인가? 아니지. 그럼 얘는 안성시장 돼서 뭐 했을 것 같아? 놀고 먹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 더 해야 돼. 5천만 원 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벌어야지. 내가 쓴 만큼 벌어야 돼. 어떻게 벌 수 있어? 누구한테? 맞아. 이렇게 매간매직으로 돈 쓴 관리들이요, 솔직히 똑똑하고 선명한 관리를 살 수가 없잖아. 관리를 샀다는 뜻은 얘는 이미 썩어빠진 관리야. 이런 애들이 당시에 내가 쓴 돈 회수해야지 라면서 백성을 무지만 시켜합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탐과 놀이가 생겨요. 백성들을 못 살려주고요, 세금을 막 뜯고 별 일을 다 벌여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엄청 힘들게 했고요. 국가도 이걸 알아. 그러니까 저렇게 매간매직해서 탐과 놀이를 잡아야 돼. 그런데 왕이 하나하나 잡을 수 없으니까 곳곳에 왕의 명령을 받고 몰래 얘들을 감시한 애들을 파견해. 암행어사. 이때 조선 후기 때요, 암행어사를 파견하는데, 암행어사. 여러분, 충현전 보면은 암행어사, 충현전 보면은 이몽룡 아저씨가 왜 암행어사한테도 들어가잖아요. 권사도 잡으려고. 이미지가 어때? 암행어사 하면 힘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그래서 뭔가 힘이 되게 있어 보이고, 암행어사 출도에서 막 사도를 때려잡고 이러잖아. 실제 역사에서는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암행어사는 이게 백성들 살아나고 평범한 일들을 잡으려고 이제 보낸 게 되게 힘들한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게 암행어사인데, 실제로 암행어사는요, 그때 암행어사 출대가 일단은 사건 때마다 죽었을 거야. 실제 암행어사들의 역할은요, 그렇게 길거리에 몰래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잘 관리하는지, 백성들 수탈을 안 하는지 이런 거 보고 편지를 왕한테 보고만 하는 애들이야. 보고. 근데 문제가 있어. 잘 들어보자. 자, 저렇게 왕한테 암행어사들이 편지를 딱 보냈어. 저 장기나 암행어사의 편지가
왕한테 잘 갔을까? 가다가 누구한테 갔을까? 얘들이 가. 그럼 얘들 봐봐. 얘한테 갔어. 딱 편지를 봤더니 이거 안면서한테 편지가 왔네? 왕한테 보고에 딱 외척이 보낸 거야. 안성시장 이번에 비리를 저질렀어? 근데 안성시장 나한테 돈 좀 주네요. 그럼 난 얘 고발할 수 있어? 없어.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암행어사 육감이 내가 사랑하는 안성시장을 강에 고발해? 아니면 데려와. 얘 데려와서 오히려 벌 주기도 하고. 아니면 암행어사들이 그래서 이때 각한 지구가 있어 약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암행어사 이미지는 뭔가 되게 큰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정조 때는 가능했어요. 정조 때는. 왜냐면 정조 때는 왕권이 어떨까? 강했다. 하지만 정조 이후로는요 암행어사가 이렇다 활약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없었고요. 백성들의 삶은 좋았을까 나빴을까? 점점 나빴습니다. 자 이렇게 살기 힘든 백성들 너무 살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도망가거나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그걸 다음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정조는 자기 할아버지에 이어서 권력을 강화시켰고 정말 백성들을 훌륭한 잘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조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태동을 잘했다 하면서 노트북 할게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정조가 했던 말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Very good, mga